많은 분들이 40대, 50대를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하십니다. 경력도 쌓이고 수입도 안정되고 아직 건강하다고 느끼시는 시기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또래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자녀 교육비 내고 주말에 잠깐 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안정감 뒤에는 의외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예순이 되어서야 그때 이것만은 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100명이 넘는 60대, 70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는데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 하나, 사례 하나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편안하시다면 한 번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4%입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24년 한국은행 조사에서는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3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지만 중위값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절반 이상이 기대보다 훨씬 적은 자산으로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이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준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돈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자, 복리, 그리고 시간 속에서 천천히 축적되거나 천천히 고갈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인 습관이 10년 뒤 완전히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실제 60대 이상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들었던 가장 공통적인 후회가 5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 모두 40대, 50대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분들 중 대부분이 과거에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40대, 50대가 결정적 시기인지 알아봅니다. 이 시기는 소득이 정점에 이르고 자녀 교육비 부담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균 소득은 50세 전후에 정점을 찍고 55세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노후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기가 45세부터 55세까지 딱 10년입니다. 20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후 30년을 결정합니다. 환율은 탄력 있는 고무줄 같습니다. 당기면 당길수록 반발력이 커집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에 조금씩 당겨 놓으면 60대에 그 힘이 발현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0대는 텅 빈 고무줄처럼 아무 힘도 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촉발 요인입니다. 어떤 시점에 변화가 시작되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5세를 기점으로 건강검진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혈압 수치가 정상에서 주의로, 혈당이 정상에서 당뇨 전 단계로, 콜레스테롤이 안전에서 경고로 바뀝니다. 제가 만난 한 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5세 이전과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회복 속도, 대사 능력, 면역 반응,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역할도 변화합니다. 후배들이 올라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55세 이상 재취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일단 직장을 떠나면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60대는 생존의 시기가 됩니다. 마지막은 파급 효과입니다. 금리, 복리, 그리고 심리적 요인을 짚어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 5% 수익률, 작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저축하면 원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복리 효과까지 더하면 약 1억 5,500만 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45세부터 55세까지 매월 100만 원씩 적립식 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연평균 5% 수익률이면 10년 후 약 1억 5,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연 3%로 운용하면서 월 200만 원씩 인출하면 약 77개월, 즉 6년 반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더해지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노후 자금은 0입니다. 퇴직금 3억 원을 받는다 해도 자녀 결혼 지원, 부모님 병원비, 갑작스러운 집 수리비 등으로 3년 안에 절반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억 5천만 원과 0의 차이, 이것이 준비와 무준비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월 200만 원씩 6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이고 존엄한 노후와 생존의 노후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후회는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몰랐다 입니다. 70대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대 때 IT 기업 임원이었던 박 씨는 매일 12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 회식, 세미나로 바빴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고 건강검진 결과를 무시했습니다. 48세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바빠서 나중에 라고 미뤘습니다. 52세에는 혈압약을 처방받았지만 아직 젊으니까라며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55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조금만 더 일하고 정리하면 관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합병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발끝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망막병증 초기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아져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박 씨는 매달 250만 원 이상을 병원비와 약값으로 지출합니다. 국민연금 월 30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의료비로 나갑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40대 때 매일 30분만 걸었어도 담배를 끊었어도 술을 줄였어도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3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선택을 선호합니다. 바쁜 일상이 익숙하면 건강은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매일 30분 걷기와 안 걷기의 차이는 10년 뒤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관절 건강이 달라집니다. 심혈관 기능이 달라집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달라집니다.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강모 씨입니다. 강 씨는 45세부터 매일 아침 5km를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말이나 평일이나 30분에서 4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6개월 후부터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강 씨는 어떤 약도 먹지 않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입니다. 매달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0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40대에 매일 30분을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20년간 누적하면 약 3,600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씩 계산하면 451, 즉 1년 3개월입니다. 1년 3개월의 투자가 20년 이상의 건강한 삶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건강에도 복리가 적용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후회는 연금 외 수입원을 만들지 않았다입니다. 65세 김모 씨의 사례입니다. 대기업 과장 출신인 김 씨는 55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 월 150만 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이것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퇴직금 3억은 큰 돈이었고 국민연금 150만 원이면 기본 생활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인도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으니 부부 합산 220만 원이면 괜찮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퇴직 1년차 첫째 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지원금으로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2년차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로 매달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년간 2,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년차 집 보일러가 고장났고 화장실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수리비로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3년 만에 퇴직금 3억 중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절반입니다.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계획에 없던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 22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보험료, 의료비를 합치면 최소 3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매월 80만 원씩 마이너스였습니다. 지금 김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1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합니다. 65세의 나이에 새벽 6시에 일어나 편의점에 갑니다. 젊은 매니저에게 지시를 받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70세까지는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이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50세부터 작은 온라인 비즈니스라도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만들거나 전자책을 쓰거나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다면 월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50세부터 준비하면 5년에서 7년 정도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0세부터 블로그를 시작해서 55세에 월 50만 원 광고 수입이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55세부터 70세까지 15년간 월 50만 원이면 총 9천만 원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15년치와 비슷한 금액이지만 노동 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로그는 70세 이후에도 계속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시간 낭비면 어쩌지? 나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65세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과 50세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50대의 도전과 60대의 생존 노동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후회는 디지털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입니다. 68세 이모 씨의 경험입니다. 평생 제조업 현장에서 일했던 이 씨는 손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탁월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컴퓨터는 사무직 사람들이나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도 직접 가면 되고 물건도 마트에서 사면 되고 민원도 동사무소 가면 해결됩니다. 굳이 어려운 기계를 배울 필요가 있나? 이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0세 퇴직할 때까지도 스마트폰 기본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이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민원, 온라인 예약, 키오스크 주문, QR코드 체크인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었습니다. 이 씨는 매번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백신 예약을 할 수 없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보건소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은행 앱을 사용할 수 없어서 매번 지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창구에서 30분씩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저기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기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젊은 손님이 도와줘서 주문할 수 있었지만 창피함과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보 격차입니다.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없고 온라인 쇼핑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정보를 검색할 줄 모르니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물어 다녀야 합니다. 카카오톡 사용도 서툴러서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조차 불편합니다.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내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50대 때 자녀들에게 제대로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자존심도 있고 굳이 배울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지금은 배우기도 더 어렵고 자존심도 상하고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매번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눈치가 보입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71세 윤모 씨는 58세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 3년 동안 평생교육원에서 컴퓨터 기초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다녔습니다. 한글 문서 작성, 인터넷 검색, 이메일 사용을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웠습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앱, 은행 앱을 하나씩 익혔습니다. 지금 윤 씨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유튜브로 요리 강의를 보고 온라인 쇼핑으로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삽니다.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고 정부 지원금 신청도 혼자 합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워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40대, 50대의 스마트폰 기본 기능과 간단한 앱 사용법을 익히는 것, 이것은 10년 뒤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매번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며 살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안 쓸 거야. 필요하면 그때 배우면 되지. 역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반복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됩니다. 제가 20년 전 처음 인터넷을 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인터넷 안 써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0년 뒤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10년 뒤는 더 어렵습니다. 네 번째 후회는 관계에 투자하지 않았다입니다. 72세 최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일만 했던 최 씨는 회사가 전부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골프나 회식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적었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취미 모임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시간에 일을 더 하는 게 낫다. 대학 동창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다. 지역 봉사 활동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은퇴하면 그때 하지 뭐. 55세 명예퇴직 후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했지만 대부분 바빴습니다. 한두 번 만나자고 했지만 점차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서로 공통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회사 이야기만 하다 보니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동창들은 이미 각자의 모임과 취미 생활에 바빴습니다. 너 이제 와서 왜 연락해? 차갑지는 않았지만 환영받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60세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극심한 외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손주들은 명절에나 잠깐 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잠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습니다. 식사도 대충 합니다. 혼자 먹는데 무슨 맛이 있나?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항구울제를 복용 중입니다. 최 씨는 후회합니다. 50대 때 취미라도 하나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관계에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자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60세가 넘어서 처음 만난 사람과 깊은 친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통의 경험이 없고 서로 경계심이 있습니다. 40대, 50대에 만든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이것들이 6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함께 웃을 사람, 고민을 나눌 사람, 커피 한 잔 마실 사람, 그것이 돈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예민한 저울 같습니다. 조금만 변해도 전체 균형이 흔들립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투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반대 사례입니다. 70세 한모 씨는 50세부터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1년 내내 산에 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산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주고 받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동호회 사람들은 한 씨에게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생일이면 함께 축하하고 아프면 병문안을 갑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동호회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도 우울증에 걸렸을 것입니다. 매주 만날 약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5번째 후회는 나만의 정체성을 찾지 않았다입니다. 67 세정모 씨의 경험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35년을 일한 정 씨는 회사가 곧 자신이었습니다. 당신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기업 부장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명함이 곧 정체성이었습니다. 회사 일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게 없었습니다. 일이 취미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독서도 업무 관련 책만 읽었고 영화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여행도 회사 워크숍이 전부였습니다. 55세 정년 퇴직 후 정 씨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없는 자신은 텅 빈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목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업무 계획을 세우고 회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침 8시까지 자고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볼 게 없습니다. 밖에 나가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40대부터 회사 밖에서 나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의미를 느끼는 것을 했어야 했습니다. 회사 직함이 아닌 진짜 나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직장은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삽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하면 60세 퇴직 후 20년을 더 삽니다. 그 2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 외 정체성이 없으면 퇴직은 추락이 됩니다. 40대, 50대의 작은 프로젝트라도 취미라도 봉사활동이라도 시작하는 것, 그것이 60대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상권은 서서히 잠들어가는 거리 같습니다. 하나둘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떠나고 결국 텅 빈 거리가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라는 큰 가게가 문을 닫으면 다른 작은 가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리가 살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9세 서모 씨는 50세부터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은 계속하면서 주말마다 사진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카메라 사용법을 배우고 구도를 공부하고 빛을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2년, 3년 지나니 실력이 늘었습니다. 55세 퇴직 후 서 씨는 본격적으로 사진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풍경을 찍고 SNS에 올리고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수입은 거의 없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작가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나갑니다. 좋은 빛을 찾고 아름다운 순간을 담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서 씨는 말합니다. 50대에 이것을 시작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입니다.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제 삶에 의미를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회사는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피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중에 라는 말을 멈추십시오.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기술도, 정체성도 모두 지금 시작해야 10년 뒤 결과가 나옵니다. 퇴직하면 운동할 거야. 돈 좀 더 모으면 투자할 거야. 시간 나면 사람들 만날 거야. 이런 생각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둘째, 완벽주의를 버리십시오.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에 등록하고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시작을 막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재테크를 하려면 책을 10권 읽고 전문가 상담을 받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아닙니다. 매월 50만 원 자동이체, 이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다가 평생 시작하지 못합니다. 셋째,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운다고, 50세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이런 자존심이 발목을 잡습니다.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도움을 청해야 할 때는 청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십시오.
60대에 누군가에게 매번 의존하는 것보다 50대에 배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실천하면 좋을 것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금 당장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보십시오. 서랍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꺼내서 보십시오. 경고 수치가 있다면 이번 주부터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월요일 아침 30분만 걸으십시오. 화요일도 걸으십시오. 일주일 연속으로 걸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1개월 후 혈압이 조금 내려갈 것입니다. 3개월 후 체중이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1년 후 완전히 다른 몸이 될 것입니다. 둘째, 노후 자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십시오. 네이버에 노후 자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십시오. 현재 나이, 예상 은퇴 나이, 예상 연금, 현재 자산을 입력하십시오. 결과가 나옵니다.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매월 정기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100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50만 원, 50만 원도 부담스러우면 20만 원.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오늘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10년 넘게 연락 안 한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전화하십시오.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어색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하십시오. 만나서 이야기하십시오. 그 한 통의 전화가, 그 한 잔의 커피가 10년 뒤 큰 자산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모임에 가입하십시오. 등산, 사진, 독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관심 있는 것 하나 선택해서 이번 주에 등록하십시오. 제가 30년 넘게 경제 현장을 지켜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목격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존엄하고 독립적인 노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질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40대, 50대의 매일 30분이 매월 50만 원이 매주 한 번의 만남이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복리는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도, 관계에도, 기술에도, 의미에도 복리가 적용됩니다. 작은 것을 꾸준히 하면 시간이 그것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하겠습니다. 40대, 50대의 10년은 60대 이후 30년을 결정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작은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모여서 10년이 됩니다. 10년 뒤 오늘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돈을 바라보는 시각에 그리고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 무엇을 시작하셨는지 무엇이 가장 와닿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10년 뒤에도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